네, 둔벙에 빠진 소금쟁이 또 돌아왔습니다. 한 주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네, 또 궁금합니다. 한번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한 주요. 네네. 그냥 한 주라는 것이 네,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면은 네. 뭔가 구분이 지어지는 것 같고 어, 또 뭔가 좀 양감이 있고 그런데 네. 그냥 지나가요. 그냥 이렇게 매주. 네, 그죠? 그 네, 평범한 일상이라는 게 네, 어느 분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받는다면, 네, 이번 한 주도 잘 지나간 것 같아요. 네. 저는 어제 그 군수 후보 스트리밍을 좀 도와줬었는데, 네, 조금 아쉬웠던 게 오랜 많은 이제 토론이 이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도 좀 많이 부족했고, 아, 네, 네. 이제 후보자분들의 이제 정책이나 아니면 자신이 왜 출마했는지를 좀 이야기하는 자리였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 한 번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네, 네. 일하는 건 굉장히 힘들었지만 한 음. 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도 민감한 얘기일 수 있는데, 네, 민감한 얘기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저도 이제 학교에서 네네. 행정학을 배우다 보니까 아, 네네. 재정에 대해서도 네네. 그냥 기초적으로 이렇게 음,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1년 우리나라 정부에 한번 예산을 세워보자. 네, 예산 계획을 세워보자라는 생각으로 또 과제도 하고 또 네, 시험 칠 때도 그렇게 하는데, 네. 어, 공약이 많잖아요. 그렇죠.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 라는 면에서도 네네. 음, 뭐랄까 시원하게 좀 풀어낼 수 있는 음, 그런 지점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이제 자체적인 또 사업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음, 물론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재원을 마련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옥천군 자체에서 뭔가 좀 시행해 보고자 하는 정책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민분들이 원하는 그런 정책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같이 말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좀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이는 장이 있으면은 항상 한 마무리 될 쯤이면은 뭐 피곤하고 그런 면도 있지만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자리가. 그렇죠. 그리고 네네. 너무 좀 약간 아쉽다 이런 얘기도 한번 나중에 해보고 싶다라는 게 그런 장이 끝나고 나서도 이제 계속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네네. 계속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오늘 가져오신 책은 어떻게 되죠?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책 제목만 소개해 주시면 네, 노래 듣고 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오늘 가져온 책은 선량한 차별주의자. 네네. 네, 이것도 이제 둔벙의 소금쟁이 네. 책방에서 판매하고 있는 책이고요. 네. 네, 저도 책을 가져왔습니다. 네, 저는 인류 이주 생존이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 책 내용을 음, 저희가 시작하기 앞서서 노래를 음, 좀 듣고 와서 한번 이 책 이야기 바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의 맘은 부서지기 쉽고 가끔은 밤새 가라앉게 돼 그걸 보는 내 마음은 너를 따라 헤매여요 너를 찾지 않아도 돼요 나는 여기 옆에 있으니 뒤척이는 밤일 거라면 내 맘이라도 가져가줘요 잠든 숨소리는 파도 같아요 그런 밤바다는 무섭지 않아요 기대어 잠드는 밤은 애틋하고
울지 말아요. 네가 되어서 아무도 없는 밤을 대신 세워주고 빛이 드는 아침만 남겨주고 싶어요. 네가 되어서 가라앉는 맘 밤새 대신 울어주고 빛이 드는 아침만 남겨주고 싶어요. 네가 되어서 아무도 없는 밤을 대신 세워주고 빛이 드는 아침만 남겨주고 싶어요. 네가 되어서 가라앉는 맘 밤새 대신 울어주고 빛이 드는 아침만 남겨주고 싶어요. 그게 내 맘이에요. 여수 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내게 들려주고파 전화를 걸어 뭐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함께 걷고 싶다 이 바다를 함께 걷고 싶어 이 거리를 함께 걷고 싶다 이 바다를 함께 걷고 싶어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이 바람에 걸린 알 수 없는 향기가 있어 내게 전해주고파 전화를 걸어 뭐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싶어 이 거리를 함께 걷고 싶다 이 바다를 함께 너와 함께 하나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내게 들려주고파 전화를 걸어 뭐 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뭐 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저희가 밤 시간인데요. 또 저희를 또 설레게 할 또 책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네, 김지혜 씨가 쓴 책인데요. 네, 강릉 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에서 소수자, 인권, 차별에 대해 가르치고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네, 네, 이 책의 도입부를 보면은 어떤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 소수자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거기에서 이분이 결정장애라는 말을 쓴 거죠. 결정장애요. 결정장애라는 말 이렇게 지나가듯이 쓴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토론이 끝나고 나서 한 질문을 받게 돼요. 그런 말을 왜 쓰셨나요? 라는 질문을 받고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셨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어떤 차별의 표현들, 일상 속에 녹아있는 어떤 차별의 잔재들이 네,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을 다룬 책입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뭐랄까요? 참 이 책에서 정말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네, 내가 겪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없는 것이 아니다 라는 내용이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고요. 네, 책의 구성을 보면은 책의 구성을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그 1부, 2부, 3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1부에서는 어떻게 차별을 보지 못하는 선량한 차별주의자가 만들어지는지 생각해 보는 장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일상의 특권을 돌아보고 나의 위치로 인해서 불평등이 보이지 않는 착시, 네, 그 효과를 다루고 그 인상적인 좀 그 소제목이 있어요. 새장이 갇힌 새는 그 새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 네, 라는 내용이 인상이 깊을 만큼 그럼 그럼 우리가 겪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없다는 것이 아니고 또 그리고 특권에 대해서도 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특권이다라고 얘기를 들으면 사실 불편한 지점들도 있을 수 있고 네, 왜 그게 특권이야라고 좀 의아해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네.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1부에서는 그런 선량한 차별주의자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네, 네, 2장은 사람들이 이제 그 층위에 따라서 그 차별을 받고 또 차별을 하는 네, 그런 현상들. 내가 요 집단에서는 차별을 받는 집단이지만
또 이 집단에 가면은 차별을 하는 음.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네. 그런 사회의 다양한 뭐랄까 지위에 따라 달라지는 네. 또 차별의 가해 혹은 피해에 대해서 다루고요. 3부에서는 앞에서 살핀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차별에 대응해야 되는 우리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네. 사실 요번에는 이제 책 절반 분량 정도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어, 제가 그렇게 뭐랄까 학술적으로 이런 차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알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네. 이 책을 보면은 좀 알기 쉽게 현실의 예시들이 있고 네. 또 그냥 가상의 예시를 들어서 얘기해주는 경우도 있어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었군요. 차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네. 책인데요. 네. 이 토크니즘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역사적으로 배제된 집단, 소수 집단으로서 이렇게 배제가 되어 왔던 집단 가운데 그 중에 뭐 바라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모든 걸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 소수만을 받아들이는 명목상의 차별 시정 정책. 네. 예시를 들라고 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생각은 잘 안 들지만 네. 어떤 소수자들이 원하는 것들 그리고 그 소수자 전부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 받아들이면 아 그럼 우리가 차별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됐구나라는 거 우리가 좀 착각하게 네. 느껴진다는 그런 얘기가 또 담겨 있고요. 네. 이렇듯 사회적인 불평등과 개인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세계가 일치하지 않는 간극이 존재한다. 제목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네네. 선량한 차별주의자라 그래서. 표지도 정말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네. 네. 이렇게 흰 오리인가요? 오리 네 마리가 위를 바라보고 있고 네. 또 검은색의 오리 한 마리는 어딘가 다친 모습으로 아래를 바라보고 있죠. 네. 네. 그리고 그렇죠. 제목이 인상적이다라고 네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렇게 재밌게 그러니까 이제 느껴졌는지 궁금합니다. 차별주의자 모두가 이제 차별을 하거나 받거나 하는데 그게 이제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렇게 차별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표현을 선량한 차별주의자 이렇게 하니까 그 두 개가 되게 좀 모순적인 그렇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붙어 있어서 좀 재밌네요. 정말 많은 좀 모순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는 페미니즘 세미나에 참가한 남성 동료들에게서 네. 희한한 행동을 발견을 하는데 네. 이런 세미나에 참여할 정도면은 그래도 여성 이슈에 관심이 있는 남성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여성의 내용을 교과 과정에 포함시킨다라고 하는 제안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며 그 거절을 하는 것이죠. 그것도 좀 재밌네요. 네, 그리고 사실 저도 자전거를 타고 한번 그 네. 대전에서 여기로 한번 와본 적이 있는데 그냥 맨몸에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자전거가 딸리면 지하철은 그래도 대전 안에서는 가능하지만 네. 버스는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기차도 하루에 한 편밖에 안 돼요. 네네. 근데 그 차이만으로도 저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랄까 그런 그냥 자전거가 생기는 것이 그냥 네. 좀 상징적인 걸 수도 있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저에게 엄청난 변화가 생긴 건 아닌데 네네. 그런 변화가 생긴 것만으로도 내가 충분히 내가 그동안에 누려왔던 것을 못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맨몸의 나 자체가 특권일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또 네네.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새장 안에 있는 새는 네. 그 새장의 전체 모습을 알지 못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런 그 상태가 뭐랄까요? 요즘 세태랄까 그런 것들을 네. 이해하고 또 바라보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는 좀 빡 와닿았던 한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기 구조에 갇혀서 자기 틀에 갇혀서
아래 밑면이나 옆면들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죠. 네. 그죠? 그래서 그 말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도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 책에서도 이것은 결국 사회적인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내면화하는 그런 과정을 학습해서 나도 결국 그 상황에 동조를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소수 집단에 대해서도 스스로 그런 차별이나 편견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자기에게 돌아오니까 오히려 그냥 그렇죠. 그걸 받아들이고 어떻게 보면 좀 무력해진 네네네. 경우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되게 사회적인 층이랄까요? 그게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네네. 책에서 나온 예시 중에 흥미로웠던 예시는 흑인 남성이 흑인 여성을 이렇게 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그 성별이라는 층위를 보기 전에 그냥 인종이라는 층위만 봐버리면은 네. 성별로 바라본 층위보다는 그렇게 더욱 심각하지 않은 네. 그런 것들로 이제 또 여겨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정말 많은 층위를 바라보면서 네. 그 속에서 좀 차별에 대해서 네. 예민하고 민감하게 느껴야 한다라는 네. 그런 내용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책 내용 중에 이제 가장 좀 인상 깊었던 네. 그 절반 앞쪽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면서 네. 이 고정관념은 일종의 착각이지만 그 영향은 꽤 강력하다. 일단 마음속에 들어오면 일종의 버그처럼 정보 처리를 교란시킨다. 사람들은 자신의 고정관념에 부합하는 사실에 더 집중하고 그것을 더 잘 기억한다. 결과적으로 그 고정관념을 점점 더 확신하는 사이클이 만들어진다. 반면 고정관념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에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네. 고정관념과 충돌하는 사례를 보더라도 고정관념을 바꾸지 않는다. 대신 전형적이지 않은 특이한 경우라고 여기며 예외로 치부한다. 네. 고정관념이 활발하게 작동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반증 사례를 아무리 제시해도 별 효과가 없는 이유다. 이게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네네.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한 친구가 그걸 영화를 보러 가족이랑 같이 간 거예요. 네. 누나랑 어머니랑 같이 가는데 네. 누나분이랑 어머니께서는 그냥 울면서 영화를 보셨다고 해요. 네. 근데 그 친구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영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랄까요, 그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지 않고 좀 외부인으로서 좀 받아들이다 보니까 네네. 그런 영화를 보고 우는 것 자체가 좀 예외적인 경우로 다가왔던 거죠. 그 친구한테는. 그리고 영화 얘기는 영화로서만 존재한다라는 그런 또 이제 바깥의 시선에서 이렇게 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제를 통해서 그 얘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일종의 또 고정관념도 존재했을 것 같아요. 그 친구한테. 그렇죠. 그래서 그게 크게 안 와닿았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제 우리가 남성으로서 예를 들어서 그냥 여성의 어떤 외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냥 얘기로서만 좀 그나마 좀 이해하는 네. 면이 있는데 그 몸으로서 좀 공감하는 그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필연적으로 이 뭐랄까 창이랄까 네. 중간에 이런 벽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 책에서도 여러 번 강조됐던 얘기가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네. 책에서도 많이 볼 수 있었고요. 사실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도 결국 어떤 존재, 어떤 층의 것들에 대해서는 편견 혹은 고정관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네. 결국 책에서는 그런 것을 대안이자 좀 답으로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뭐 진짜 뭐 과학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월경이라는 그 자체에 대한 어떤 고통도 사실 감각적인 차원에서는 서로 벽이 없는 것 같아요.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벽이 딱 생기는 건 남성, 여성으로 딱 구분해서 나누는 거니까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리고 차별과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이슈가 조금 되고 있죠. 어떤 제도적인 차원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옥천에도 오셨었죠. 그래서 그 나도 모르게 지나가다가 이제 차별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고정관념에 빠져서 이제 잘 내가 차별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에서는 어떤 해답이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후반부에 계속 우리는 그걸 인식하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혹시 차별을 누군가에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좀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내가 차별을 당했다고 해서 그대로 이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나한테 굉장히 좀 부당해 라는 그런 말도 좀 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사람들은 이미 많이 느끼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게 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결국, 나는 당연한데 너는 당연하지 않아? 너는 네. 이제 들 바깥에 있구나라는 약간 그런 기제를 통해서 예를 또 책에서 든 경우가 있는데, 그 예멘 난민을 이제 제주도에 그 수용하는 그런 화두에 대해서 네, 사람들의 그 기사 댓글을 보면은 이제 국민들을 인종 차별주의자로 만드는 것이냐. 네, 그리고 저는 애 둘 키우는 일반 시민이다. 혐오자 구우파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네, 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점들도 많이 떠오르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잠깐 지나갔던 건데 그 페미니즘과 관련된 학회였나요? 네, 거기서 세미나요. 네, 세미나에서 이야기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떤 교육적인 차원에서 전 국민에게 혹은 청소년에게 교육 과정으로서 그거를 도입하자는 거에 반대한다는 건 좀 이제 아직도 남성 중심적 사고가 그리고 고정관념 그리고 체계가 작동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저 대학에서도 다니던 대학에서도 네, 여성 젠더학과가 이제 새로 신설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네, 에브리타임 앱 있잖아요. 네. 쑥대밭이 났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정말 뭐랄까요, 갈등이 좀 심하죠. 그러니까 약간 어떤 단어를 보면은 네. 너 그쪽이야? 음, 아니면 너 그쪽이네 라면서 네네. 이렇게 싸우는 모습들. 젠더라는 거는 그냥 이제 사회적 성이니까 네, 사실 여성만 칭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소수자도 네, 있고 그렇죠.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그런 건데 이제 좀 너무 이렇게 좀 편협하게 생각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특히 이제 뭐 페미니즘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버리면 그 말씀하신 대로 그 고정관념이 딱 작동을 해서 야 쟤는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계속 이 사회에서는 계속 이야기가 끊임없이 될 겁니다. 여기에 이제 맞서 싸우려면 굉장히 아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이건 자연스러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고민하고 그리고 내 가족 특히 아까 사례 들어주셨던 것처럼 이제 가족이 그럴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점들을 조금 깊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계속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노래 듣고 올까요? 네, 노래 좋습니다. 듣고 와서 네, 요 인류 이주 생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람 죽는 것처럼 울었지
종류의 꿈을 꾸죠. 우리는 가시밭길 위에서도 춤을 추죠. 우리는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손을 맞잡았을 때 가장 커다랗죠. 에이.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종류의 꿈을 꾸죠. 우리는 내리는 빛 속에도 태어나죠. 우리는 누구보다 잘 웃고 잘 울고 사랑하지 않고는 고백이면서 살죠. 우리 여기 있어. 에이, 에이, 에이. 그 어떤 음악에 집을 지은 내가 당신이라면 어서 신발을 벗겠어요. 사랑을 하는 나는 너의 사랑을 믿고 있어. 아픔을 아는 나는 너의 아픔을 알고 있어. 알맞은 비가 곧 내릴 거야. 알맞은 꽃이 피어날 거야. 의심하지 않아. 늘 그래왔으니까. 우리 여기 있어. 에이, 에이, 에이. 그 어떤 춤에 에이, 흔들거릴 소중하여 잃고 싶지 않은 게 우리에게도 있어. 알맞아 무릎이 낀 거야. 그래서 잠시 추운 거야. 맑게 개이고 해가 뜨면 그땐 천년의 사랑이 올 거야. 우리 여기 있어. 에이, 에이, 에이. 그 어떤 음악에 집을 지은 내가 당신이라면 어서 신발을 벗겠어요. 우리 여기 있어. 에이, 에이, 에이. 그 어떤 음악에 집을 지은 내가 당신이라면 어서 신발을 벗겠어요.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두 번째 책은 소니아 샤의 인류 이주 생존이라는 책입니다. 여기 이제 부제가 달려 있는데요. 더 나은 환경을 찾아 인류는 끊임없이 이동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뒤에 이제 요약본인 이렇게 추천사가 써 있는데요. 그걸 조금 읽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 인구는 앞으로 일련의 기후변화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는 이동 중인 사람들의 이야기에 둘러싸여 있다. 야생의 생명 역시 점점 따뜻해지는 바다와 바싹 말라버린 땅에서 대대적으로 도망치고 있다. 정치인과 미디어는 이런 이주 패턴의 격변을 유례가 없다 묘사하면서 이 때문에 질병과 갈등이 확산하는 거라고 비난한다. 하지만 이주는 혼란을 유발하는 행위가 아니라 환경 변화에 대한 아주 오래된 대응이자 숨쉬기만큼 필수적인 생물학적 원칙이다. 경계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이주한 덕분에 우리 조상들은 지구 곳곳에 거주하면서 생태계와 사회의 밑바탕이 되는 생물학적, 문화적, 사회적 다양성을 유포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이주는 위기가 아니라 해법이다. 이렇게 책에 내용을 써 놓았습니다. 소니아 샤는 과학 저널리스트라고 이제 소개가 되고요.
뭐 뉴욕 타임즈나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제 글을 계속 연재하시는 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은 인류가 어떻게 이주를 하게 됐고 이주에 대한 반감은 무엇인지, 그 반감이나 부정적인 인식의 기원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계속 이주를 희망하고 그 이주를 가로막는 장벽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써놓았습니다. 그 중에 소개시켜드릴 문장은 언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언론에서는 즉시 이주자의 도착을 이주자의 위기라고 떠들어대며 이주자가 항구와 선착장으로 밀려들어 도시 전체를 인질로 삼는 이주자 침략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기자들은 이주민들을 가장 피상적인 방식으로만 묘사했고 이들을 이름과 나이, 성별과 직업을 갖춘 온전한 개인으로 지칭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단 한 가지의 특징, 즉 그들이 외국 국적이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민자의 나라로서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은 유나이트 스테이트죠. 네, 연방 국가란 말이죠. 예, 미국 이민국은 2018년 초 이 사명을 개정하면서 그 표현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조국의 안보를 위해서 당신이 어디 출신이든지 간에 이쪽으로는 오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체제가 그렇듯 그들과 그 지지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부단히 입증해야 했습니다. 연방 국가라는 걸 삭제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연방 국가의 이제 그 이주민에서 이제 뭐 인종이나 아니면 불법 이주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게 된 거죠. 트럼프 정부 때인가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유럽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에서는 이제 외국인에 대한 혐오로 악명 높은 브레이트 바트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런 같은 이제 그 뉴스 매체인데, 우익 뉴스 매체인데 강간 난민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새 강간 공포에 대한 뉴스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럽에서도 이제 유럽은 이제 강간 수도가 될 것이다, 이런 말들로 이주민에 대한 어떠한 언론의 자세를 볼 수 있죠. 비유적인 표현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그런 실제로 이 내용은 이제 르포 형식으로 이 글을 다 써놓은 거라 저널리스트가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강간이라는 표현을 네. 그 쓴 브레이트 네네네. 바트에서는 네네. 그것이 좀 상징적인 의미로서 이렇게 뭐 빼앗는 의미로서 이렇게 그 자리를 빼앗고 뭐 그런 아니요, 의미로서 그게 아니라 이제 네. 그때 당시에 네. 아랍인 그가 이제 그 일종의 이제 고정관념이겠죠, 그것도. 그래서 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여성을 강간한다. 이거 우리나라도 네, 있었던 네, 얘기입니다. 네. 이 책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예멘 난민들에 네네, 대해서도 맞습니다. 이슬람 이제 남성들이 이제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려하는 네네, 그런 맞습니다. 목소리도 많이 나왔었죠. 그 말이고요. 그리고 근데 이주라는 것은 항해술이 이제 향상되고 더 빠른 배나 아니면 긴 거리를 여행하면서 이제 생겨났다고, 더 활발해졌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초기에는 탐험가들이 마주했던 그 광활한 영토들은 생물의 다양성이 굉장히 엄청났다는 거죠. 그 뷰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를 일구고 국가를 일구면서 살아가는 것 이외에 항해를 통해서 발견했던 어떠한 새로운 신대륙은 광대한 생물 다양성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메모를 해놨었는데, 생물 다양성은 이제 뭐 종의 다양성을 이야기는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이제 종의 다양성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종의 다양성보다는 우리 삶 자체가 사실 이런 혼종적인 문화에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걸 종으로 나눈 것은 그때 당시에 항해사들이지 혹은 연구자들이지 그 생물 종 다양성이라고 하기보다는 생물 다양성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오히려 좀 자연스럽게 그런 말들로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민과 관련해서 고정관념이 존재하는 게 굉장히 많죠.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정착 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 아주 짧은 시기로만 바라봤을 때 우리는 정착 생활을 한 거지. 우리 인류 자체의 어떠한 기원 속에서는 이주가 아주 당연했던 것이고 그것이 이제 국가의 탄생에서부터 이제 국가는 정착 생활을 요구했으니까 그 요구하면서 자신의 영토를 다지고 그 영토의 바깥에 사는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이주라고 표현을 했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뭐랄까요? 지금 보면 아파트 예를 들어서 서울의 아파트다 그러면은 네, 아파트도 아파트마다 이제 또 구역이 나눠지고 이름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은 이 인류의 사실 역사가 이주라는 건 네네, 또 흥미로워지는 지점이 아닌가. 그렇죠. 사실 여기서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주가 질병과 갈등을 확산시키는 거라고 이제 그렇게 언론에서 다뤘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정착 생활을 하면서 더 갈등이 심해지고 질병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전에 없던 질병이 생겨난 거죠. 코로나와 같은 그러니까 것들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특히 이렇게 정착 생활에 대한 네, 그 바이러스의 확산이랄까 네, 그런 것들을 정말 이걸 느끼면서 이 과정을 느끼면서 그게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주라는 것이 이 책에서도 얘기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하다. 뭐 말할 수 없을 만큼 이게 굉장한 다양한 이유 때문에 이주를 하는데 그것을 어떠한 한 가지의 이유로 그 사람들의 인종으로 나누거나 혹은 종교로 나누거나 음. 혹은 그냥 이주민, 불법 거주민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기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옥천으로 이주해온 케이스인데 여기 곰디도 마찬가지죠. 이제 네. 곰디한테 옥천으로 왜 이주해 왔습니까? 물어보면 쉽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쉽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주를 한다는 것은 결국 어느 곳에는 정착 생활을 한다는 것인데 그거를 구분해서 나눌 수도 없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또 혹시 모르지만 뭐 떠날 수도 있는 거죠. 그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는 거니까. 그런데 왜 이주했냐는 질문에 예를 들어서 하나의 대답으로만 그걸 귀결시키면 불법 이주가 될 수밖에 없겠죠. 애매해지죠. 그죠? 네. 너는 직장 때문에 이주를 하는구나. 혹은 너는 결혼을 해서 이주를 했구나. 뭐 속셈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들로 이주를 설명하기엔 그 이주에 대한 어떠한 이주와 정착에 대한 어떤 설명들을 충분히 할 수 없다라는 입장에서 네네. 여기에서는 이제 그 이유들을 그래도 조금 설명하려고 했던 게 이제 더 나은 환경을 찾아 인류는 끊임없이 이동하기 때문에 그건 본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책에 조금 그게 한계가 아닐까. 거기에 이제 또 걸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본능이라고 하기에는 물론 이제 의도적으로 하는 이주도 굉장히 많고 굉장히 좀 너무 환상적으로 본 게 아닌가. 그러면은, 그런 면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착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제도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잖아요. 혹은 관습이나 문화를 그렇죠. 만들어내는데 네. 그런 문화적인 차원에서 조금 더 나은 방식으로 환경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떠나는 것만은 답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 책에서 얘기했던 게
물론 되게 중요한 얘기고 이주에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주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을 깨려고 했던 건 좋은데 정착을 하려는 사람들 혹은 정착한 사람들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움직임은 좀 못 봤던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네. 합니다. 그러면 책에서 이제 이주는 본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더 좋은 곳을 찾아 가기 위해서 그렇게 그렇죠, 한다는 그렇죠. 내용인가요? 근데 네. 네, 꼭 이주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어떤 고정관념이라는 그 체계를 조금 한번 무너뜨리고 싶었다. 그 의도는 잘 알겠으나 네. 좀 너무 나아간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이주의 이유를 딱 한 가지로 이렇게 규명할 수는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사실 보면은 이제 군도 이제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서 이제 네. 이주 정책을 이제 세우려고 네. 흐름들이 있잖아요. 네네. 정착제들 이주. 이주죠. 네, 이주. 옥천군으로 이주- 이주하게. 네, 이주 정책에 네네네. 대해서도 이렇게 하는데 뭐랄까 사실 뭐 아마 그 타르 지역으로 가거나 이런 지역으로 올 때 무슨 서류에 네. 그 사유를 적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네. 그런 조사 같은 걸 하다 보면은 그래도 뭐 교육이면은 교육 아니면은 뭐 살기 네네네. 좋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줄지어서 네네. 줄 서서 이렇게 딱 될 그렇죠. 거란 말이죠. 네네. 네. 그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한 가지 이유로 이렇게 규명할 수 없다 보니까 네. 되게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또 세워나가면 어떨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책에서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지만 조금 다른 방향으로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책을 다 읽어보니까 이주와 관련해서 국가의 경계 혹은 국가의 차원에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좀 지역의 차원으로 조금 돌려보면 더 재밌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배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집이요. 결국에 네. 그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한 집을 이제 계약을 해서 네. 계속 뭐 출퇴근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네. 계속 그 집에 가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주라는 관점에서 또 생각해 보면은 네. 재밌어지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 소공녀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네. 그 이제 주인공이 서울에 사는데 이제 1급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하루살이처럼 사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이 집 반값 낼 돈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같이 대학 때였나요? 그 밴드 생활했던 같은 친구들의 집에 잠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얹혀 살게 되면서 그런 네. 일을 다룬 영화인데 네. 네, 재밌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주 국가의 이주 내용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제 환경 관련해서도 인류가 살지 못하는 환경에서 이주를 하게 되면 그쪽 환경이나 이쪽 환경이 조금 더 나아진다. 이런 관점으로 내용을 전개하셨어요. 근데 관련해서 이주와 관련된 책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네. 다양한 책들을 폭넓게 읽고 기후 위기나 혹은 이주민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그러면 정착하려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정착하려는가? 왜 정착을 하게 됐고 그러면 그 국가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가? 그리고 제도적인 지원은 무엇인가? 등등을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주 만약에 그 책에서 예시로 든 것처럼 이제 환경, 기후 위기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지역이라는 경계도 있겠고 또 국가라는 지역을 넘어서 국가를 넘어서 또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곳에서는 이제 그곳에 그 정착된 문화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것을 따르면서도 이제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점도 한번 상상하게 되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책을 읽으면서 장점은
인류 이주 생존이지만 제목은 인간 중심적인 어떤 관점은 아니에요. 분명한 건 어떤 생태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큰 범위로 이거를 썼던 것 같아요. 생물학적인 어떤 원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방식들로 이제 책을 구성해서 굉장히 재미있었는데 과연 도망가는 것이 답일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도망자라고 하긴 좀 그렇죠. 이민 오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환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불합리한 어떤 혹은 불평등한 이런 사회 속에서 도망가는 것만은 답은 아닐 거다. 분명한 것. 이런 반대의 입장에서도 조금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 책입니다. 네,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렇죠. 아쉽지만 네, 또 다음 시간에도 그 책을 가지고 하실 건가요? 네, 이제 나머지 절반 분량을 이제 네. 소개해 드릴 거고요. 마지막 말씀이 이제 기억이 많이 남네요. 그렇죠. 네네. 결국에는 사실 해주선 떠나면 돼라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그쵸.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할 그쵸. 수 있죠. 그렇죠. 근데 하지만 여기서 살아가면서 네. 이 곳에서 바꾸려고 하시는 그런 흐름들도 네, 분들도 많으시니까. 분명히 있죠. 그리고 정착 생활에 대한 어떤 문제들도 혹은 이주에 대한 어떤 문제들도 우리가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거 차별에 대해서도 내가 차별을 의도하지 않았건 의도했건 간에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저도 한번 성찰을 계속 하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제 게임할 때 좀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요. 둔벙이에 빠진 소금쟁이, 책 있는 소금쟁이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네, 또 다음 봐요. 시간에 만나요. Circo sem palhaço, namoro sem amasso, sou eu assim sem você. Tô louca pra te ver chegar.